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공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사주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서 과목별로 공부하는 그 두뇌, 그러니까 활용하는 에너지 값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잘해서 1등급을 맞으면 좋겠는데 국어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수학, 영어가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경우, 물론 이제 뭐 1등급 아니라 다른 등급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거는 머리가 좋으면 그냥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에너지, 특정 과목을 하는데 어떤 에너지가 달라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어떤 특정 교과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멘탈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8대2 법칙이 나름 적용한다,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8이라고 하는 것은 멘탈에 해당이 되고요. 2는 이제 뭐 공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멘탈이 붕괴되면 사실은 시험 볼 때 수능을 가정해 볼 때 멘탈이 붕괴되면 다른 과목을 잘해도 붕괴되는 그 순간 어떤 정신적인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듭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주로 수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수능 1교시에 국어를 치르는데 국어에서 멘탈이 붕괴되게 되면 수학이나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채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늘 내가 시험이 어쨌다.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 시험 끝나고 쉬는 시간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영어 탐구 이렇게 보는데 수학,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1교시부터 멘탈이 무너지면 이게 큰 낭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큰 틀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구별하는 또는 바꿔 얘기하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어떤 사주 구조가 있을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또 과목별로 특정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공개하는 자료는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공개 자료가 아닐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소개하는 자료들은 학생들과 직접 상담한 자료 또는 상담 신청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상담을 못한 학생들의 진짜 자료입니다. 십수년 동안 수능 자료, 수능 결과 자료를 모아서 4, 5천 명에 대한 사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4, 5천 명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1등급을 한 번이라도 맞은 그런 학생들이 약 한 1,000명 정도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특정 교과를 왜 잘하고 못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공부를 잘하는 사주의 유형,
또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주 기운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를 잘하는 구조,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십신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그냥 정인이 있으면 공부를 잘하거나 또 식상이 있으면 노력을 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내용은 정말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서 또는 시공명리학의 학문 이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립한 내용입니다. 1번 내용은 뭐냐면 시절과 시공의 조화입니다. 생소하죠? 공부를 잘하는 구조인데 시절과 시공이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절이라고 한다면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죠. 올해는 이민년, 현재가 갑진월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과 시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진월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진월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모내기철을 상징합니다. 그럼 진월에 필요한 것은 물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연주에 보면 임수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월에 모내기를 하는데 물이 없다면 모내기를 할 수가 없죠. 또 이 사람은 진월에 태어났으면 진월이 상징하는 것은 계절로 보면 봄입니다. 그러면 일간에서 봄의 에너지에 맞는 그런 글자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신이 진월 봄에 태어났는데 겨울을 상징하는 임수 일간이 만약에 이렇게 온다면 이 사람은 진월에 모내기를 해야 할 철에 겨울에 임수가 와서 시절이 맞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진월에 수기가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은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절과 시공이 조화를 이루면 이해력이 높습니다. 이해력이 높고, 그리고 사고력이 향상되고, 판단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로 봤을 때 진월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을 찾아서 어디든지 가서 물을 가져와야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력이나 사고력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력, 사고력, 판단력이 무슨 교과와 관련이 되는가 하면 국어 교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다음에 서너 명의 학생들의 연월 구조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시절과 시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절은 진월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월지 진에 대해서 일간 임수가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거고, 시공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주변 환경이, 여기서 말하는 주변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주와 일간이 진월에 수기를 어느 정도 공급해 주는가, 그거를 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얘기하는 4명의 학생의, 그러니까 일과 시는 잘 모르고 연월 구조만 가지고 어느 정도 이 학생의 성장, 그러니까 두뇌 성장 또는 학업 역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학생이죠. 1번 학생은 병자년 병신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경호년 병수를, 세 번째 학생은 개미년 을묘월, 네 번째 학생은 신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학생이 모두 연월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월지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월이 상징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늦가을에 해당이 되죠. 그럼 열매가 아직 땅에 떨어진 거가 아니기 때문에 늦가을에는 병화가 열매를 튼실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수월도 마찬가지죠. 자, 수월의 상황도 늦가을에 이 수월이라고 하는 창고를 따뜻하게 해줘야 나중에 이 시종자가 수기에 풀려서 갑목을 내놓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월도 병화 또는 지지에서 오화, 이렇게 화기가 있어야 시종자가 얼어 죽지 않고 수기에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음에 묘월을 보면, 봄의 묘월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에 개수가 묘목에 물을 대줍니다. 그리고 해월은 시종자 신금이 정화의 열기를 통해서 수기에 풀리기 때문에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연월만 보고도, 물론 일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연월의 구조가 흐름이 올바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연월 구조만 보더라도 월지 상황에 대해서 시공을 이렇게 맞춰주면, 시공을 제대로 맞춰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월 구조가 좋으면 사주 전체의 60-70%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시공, 그래서 내가 태어난 월의 상황에 대해서 환경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네 학생은 전부 다 국어, 영어, 수학 1등급을 맞은 학생들입니다. 물론 일과 시의 구조도 따로 이제 있죠. 그런데 연월 구조는 일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이 시절과 시공의 조화. 십신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뭐지? 전혀 알 수 없는, 억지 부린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1번이 시절과 시공의 조화이고요. 두 번째는 맨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수능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보통 두뇌 가지고는 안 되고 특별한 두뇌, 그러니까 수능에서 1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되고 큰 시험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머리 구조가 좀 특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겁살, 제살, 천살.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공간을 자주 이동하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문학 작품에도 나오지만 역마살이 있다, 그러듯이 그런 그 살에 해당이 됩니다. 사주 용어 있죠.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많이 하지 않게 보이죠. 특별하게 열심히 하는 아이도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 문학작품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해력이나 독해력이 아주 약한데,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역마살, 여러 가지 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은 이게 무슨 고기살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묘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생각 밖으로 일어날 때 묘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듯이 묘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뭔가 차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수레라고 하는 글자가 지지에 있는데요. 수레 천문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보면 이 술 중에 신정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죠. 그래서 신정해, 이렇게 신정해 또는 신정임, 이렇게 구조가 되면 굉장히 총명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구조인데요. 자, 그런 수레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 구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 겁살, 제살,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연지를 기준해서 사주 8글자 속에 겁살, 제살, 천살이 어디 있는가, 이걸 얘기한 거고, 지금 여기 5번에 쓴 내용은
겁살, 제살, 간지가 있습니다. 60간지 중에서 겁살, 제살, 간지가 있는데 그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뭔가 머리 회전이 천재적이다.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한다. 물론 수업 시간에 질문도 예리하게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읽기 때문에 시험에서 아하 이런 의도로 선생님이 출제를 했겠다. 이걸 알고 답을 하기 때문에 오답이 훨씬 줄겠고 조간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창의력이나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외국 귀신이다 이렇게 쓰는데요. 외국어를 잘하는 글자 간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60간지 중에서 뭔가 그러니까 시종자와 관련된 글자가 되겠죠. 그 글자는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외국어 그러니까 뭐 영어를 비롯해서 한자를 잘하는 학생들도 그런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7번은 집중력을 언급하는 글자. 우리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간에 우주 내핵을 구성하고 있는 임수와 정화와 기토 이런 글자들은 집중력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해진, 사술, 뭐 신축 등등 이런 글자는 굉장히 분석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글자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삼합 구조이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자 신자진 이런 삼합이라고 하면 삼합 중에서 가운데 자아가 없다. 자아가 없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일을 시작은 했는데 중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진만 있고 자아가 없다면 신으로 시작을 하고 중간 없이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합을 이해하면 이 학생은 성정이 어떠하다. 또 시작과 중간과 결과를 어떻게 맺는다. 그런 이 학생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거나 또는 뭐 중간만 있고 시작이 없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에, 9번째 얘기했고요. 예. 10번째는 좋은 사주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약에 겨울에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성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4번째 강의 시간에 갑, 을, 경, 신, 자, 이 네 글자를 소개했습니다. 갑을경시는 결국 물질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둔다거나 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거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갑 같으면 겨울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임갑기 이런 구조를 이룬다거나, 또 봄이면 을개무 이런 조합을 이룬다거나, 또 여름이면 을병경, 그 다음에 가을이면 정신임. 네, 이런 구조를 보이면 이 사주의 주인공들이 이런 글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죠. 임갑기 구조는 미래의 어떤 계획을 세운다거나 또 오랫동안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구조. 그다음에 을개무는 교육이나 공직에 어울리는 구조. 을비연경하면 좀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구조. 정신임은 총명하고 또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1번의 경우에는 시절과 시공의 조화인데, 만약에 이제 시공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운에서 부족한 시공을 맞춰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 라고 얘기할 때 십신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초학자들이, 또는 초학자가 아니어도 시공 명리학을 접하지 않은 분들은 평생 동안 십신으로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십신의 내용 중에 인성, 여기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학생의 인성, 그 태도가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주 용어입니다. 인성이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 또는 뭐 식상이 있으면 뭐 연구를 한다. 또는 뭐 재성이 있으면 계획을 세운다. 또 관성이 있으면 어떤 인내심이 있다. 또 비겁이 있으면 뭐 경제가면서 공부한다. 뭐 이렇게 십신적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십신의 10개 이 내용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방금 1번부터 10번까지 쓴 내용을 보면 십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에너지를 가져야지 국어, 영어,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할까를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어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어 과목은 물론 교과별로 특성이 다 있죠. 아이들과 상담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국어 과목은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주관이 많다면 가치 판단을 하는데 객관성을 잃게 되고, 그리고 또 사주의
수기가 전혀 없으면 뇌수에 문제가 생겨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몇 가지 더 있기도 하겠는데요. 오늘은 네 학생의 사주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1번 학생입니다. 물론 이제 시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연월 구조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 학생의 공부 머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정축, 정미, 기묘. 정축, 정미, 기묘. 시는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 경진, 개미, 신묘. 경진, 개미, 신묘. 세 번째 사주는 기묘, 병자, 기요. 기묘, 병자, 기요, 기사. 네 번째는 병자, 임진, 병자, 임진, 정축, 기요. 이런 사주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주를 보게 되면 얼른 눈에 보이는 것이 수기가 부족하죠. 수기가 부족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잿살이기 때문에 머리가 총명하긴 한데 수기가 부족하고 또 정정 이렇게 정기 이렇게 되면은 집중력은 있는데 집중력은 있고 두뇌도 일단 있는데 수기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신묘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토는 천살이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미월. 미월은 아주 뜨거운 여름인데요. 미월의 개수는 물론 이 개수가 수기이기는 하나 엄청 더운 미월이기 때문에 미월의 개수는 그냥 증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의 개수가 아니라 지지에 또는 뭐 미월 주변에 수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경금이 수기를 공급해주고 약간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수기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사주입니다. 세 번째 사주는 여기 유금이 잿살에 해당이 되고 또 병자 간지, 이 간지도 두뇌가 좋은 간지이고 그런데 이 구지를 보면 기 이렇게 자기 에너지가 강합니다. 주관이 너무 강하죠. 네 번째 사주는 여기 보면 주변에 임수와 자수 또 진중에 개수가 있고요. 축중에 개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
수과 진 사이의 개수가 이렇게 만나면 이제 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 학생은 임정기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집중력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떤 성적이 나왔을까요? 자, 이 학생은 414. 그러니까 국어하고 영어는 4등급이고 1은 이제 수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학은 잘합니다. 두 번째 학생도 411. 국어는 4고 수학하고 영어가 1등급인데 신묘 영어를 잘합니다. 역시 수기정발이 국어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세 번째도 411 등급입니다. 국어는 4등급이고 수학 영어는 1등급인데 잿살이라고 하는 머리 좋은 간지, 또 병자도 머리 좋은 간지인데 기기기로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출제했을까? 그거보다도 내 자기 기준으로 맞는 답이 정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객관성을 잃게 되고 그래서 국어가 4등급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기 이렇게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름 수학은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수기가 반대로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수기가 적어서 문제이고 4번은 수기가 많습니다. 수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사고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인식 체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가 방금 답을 해놓고 이 답이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 또는 너무 오랫동안 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끝맺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어떤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지 상담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여기다 소개를 했고 연월 구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신으로 학생의 학업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가치 판단이 중요한데 이해력이나 그죠?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지 이해력은 있어야 되고 주관은 오히려 빼야 되고 뇌수는 오히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국어 과목에 대해서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